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의 세계는 어항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만난 사람과 한 달 전에 만난 사람과 1년 전에 만난 사람이 모두 다르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인맥의 세계는 연못이 되고 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인생의 성공과 연계되어 있는 1만 명 인맥 만들기에 대한 주제입니다. 아직도 대다수 사람들은 인맥을 사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처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맥의 시작은 항상 나이며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또는 부자이든 가난하든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빨리 인맥의 중요성을 깨닫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인맥을 쌓기 위해 좀 더 높은 곳으로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자주 와줘서 고맙다고 과자 한 봉지를 덤으로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인맥 관리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단골 식당에서 당신 테이블에 올라온 반찬이 다른 테이블과 다르다면 당신은 인맥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인맥은 아주 오랜 시간 접해야만 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보면 내 주변에 수용할 수 있는 인맥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 일가 친척 모두가 인맥이며 당신의 수첩에 적힌 사람 모두가 인맥입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 절 등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인맥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미용사, 헬스클럽 트레이너,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 있다가 만난 사람 모두가 인맥이며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인맥 자산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인맥 자산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인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인맥 구축의 제1법칙, 자주 작업을 걸어라.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은 처음에는 파리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패션의 도시, 예술의 도시, 파리의 철물 구조물을 상징으로 내세우는 일에 달가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디에서나 쉽게 눈에 띄는 이 에펠탑은 반복적으로 파리 시민들에게 노출되었고 그 효과로 에펠탑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를 에펠탑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렇듯이 접촉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소박하면서도 지키기 어려운 인맥 관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유능한 인맥 관리자들은 이를 손쉽게 해냅니다. 바로 작은 기회를 이용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자주 하고 찾아가는가? 또는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뜨끔하는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접촉을 자주 하라고 충원을 드리며 인맥 관리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타인의 경험을 빌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빌려서라도 훌륭한 인맥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인맥도 맞춤 인맥이며 인맥도 과학입니다. 여러분은 인맥을 쌓을 때 분명한 경계선이 있나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무 고객에게나 자사의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도 정성을 쏟을 만큼 가치가 있는 고객들에게만 장인 정신을 바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인맥이 정말 많은 친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2% 부족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화술이 뛰어나고 대인관계가 좋지만 좋은 인맥인지 나쁜 인맥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인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산 인맥과 부채 인맥인데요. 인맥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확실한 인맥과 그렇지 못한 인맥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시간을 할애해 버립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의 CEO와 인맥이 있다 할지라도 매사가 부정적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인맥에서 구분을 하여 경계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채 인맥 10명을 대할 시간에 에너지를 뺏기기보다는 자산 인맥 1명과의 교류가 더 효율적이고 나 자신도 점점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자산 인맥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3단계를 적용해 보세요. 먼저 1단계는 미팅 자리에서 해당 인맥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전화 받기 편한 시간을 파악하고 일주일 중에 한가한 시간을 파악해 두세요.
2단계는 메일이나 전화로 만나고 싶다고 의사를 타진한 뒤에 상대가 미안해서 거절을 못하도록 미팅에 대한 약간의 중압감을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월요일 저녁에 제가 아는 선술집이 있는데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꼭 선술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무실에서라도 미팅을 잡자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가리켜 머리부터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상대가 선뜻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건넨 뒤 나중에는 그보다 작은 요구 정도는 들어주게 하는 방법이죠. 마지막 3단계는 해당 인맥과의 공통점을 찾아서 업무 이외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 느끼셨나요? 물론 이 방법이 가장 잡아내기 힘든 약속이지만 미팅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1촌 인맥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만 잘 응용한다면 여러분도 1만 명의 인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자산 인맥을 쌓아 성공 비즈니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이미 저와의 작은 인맥입니다. 생각 속의 주머니 채널은 앞으로도 성공적인 자기 개발을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